목부터 팔까지 이렇게 계속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목 디스크는 아니다. 손가락을 구부렸다 폈다 할 때 어깨나 팔꿈치 또는 손가락 쪽으로 저림이 있다면 일단 흉곽출구 증후군을 의심해야 되는데, 이 흉곽출구 증후군의 진단 자체에 대한 확신이 적고 우리 의사들도 이걸 확실하게 진단 붙이기가 쉽지 않는 질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상수 마이크로 의원의 김상수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젓가락 사용이 좀 힘들거나 또는 볼펜 글씨가 잘 안 되거나, 그런데 목부터 팔까지 이렇게 계속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목 디스크는 아니다. 이런 의사 선생님 말을 들으면 또 이명이 있거나 편두통이 있고, 어떨 때는 피가 안 통한 것 같이 손이 차갑거나 손이 붓거나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흉곽출구 증후군을 일단 의심을 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목 디스크는 증상 자체가 어깨부터 엄지손가락 쪽으로 통증이나 저림이 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목 디스크는 증상뿐만 아니라 MRI를 찍으면 바로 그 증상이 나오기 때문에 진단이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나 흉곽출구 증후군은 목 MRI에 나오지도 않고 뚜렷한 진단 기계가 없기 때문에 환자들이 진단 자체를 받기 위해서 여러 병원을 전전하는 그런 질환입니다. 우리가 보통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손목에서 손가락으로 가는 정중신경이 압박돼서 나오는 병이거든요. 이 흉곽출구 증후군은 흉곽에서, 즉 목하고 쇄골 쪽, 거기에 팔로 가는 모든 신경이 모아 있는데 거기서 신경이 자세에 따라서 눌려서 나오는 증상입니다. 흉곽출구를 모형으로 보면은 목하고 겨드랑이까지를 흉곽출구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흉곽출구는 쇄골로 상하로 나눠지는데, 쇄골 상부에서 팔로 가는 모든 신경이 거기에 모아 있는데 그 신경이 자세에 따라서 눌렸을 때 나오는 것이 흉곽출구 증후군입니다. 흉곽출구 증후군은 진단 방법이 양 팔을 90도로 올려가지고 한 3분간 손가락을 구부렸다 폈다 할 때 어깨나 팔꿈치 또는 손가락 쪽으로 저림이 있다면 일단 흉곽출구 증후군을 의심해야 되는데, 특히 5번째 손가락으로 저림이 가면 일단 흉곽출구 증후군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전에는 이 병 자체가 참 드물었거든요. 군인이라든지 또는 손을 들고 하는 미용사, 자동차 정비工. 근데 2000년부터는 이게 직업군이 바뀌었습니다. 컴퓨터 사용을 많이 하고 스마트폰이 많이 나오면서 컴퓨터를 하루에 6시간 이상 쓰는 분들, 이 거북목이 되어 있는 분들, 이분들이 흉곽출구 증후군에 가장 직업적으로 많은 분들이 되겠습니다. 흉곽출구 증후군은 현재 의료기에서 진단을 붙일 수 있는 기계가 없습니다. 먼저 환자가 오시면 저희들이 이학적 검사를 하죠. 가장 많이 하는 이학적 검사로는 루스 테스트라고, 팔을 이렇게 90도로 올려서 3분간 손가락을 이렇게 구부렸다 폈다 하면 그 방사통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테스트에서 일단 의심을 하게 돼 있고, 흉곽출구에 신경만 있는 게 아니고 동맥, 정맥이 같이 있거든요. 팔로 가는 동맥이나 정맥이 눌려서 혈액순환이 안 될 때 우리가 검사하는 게 적외선 촬영이 있습니다. 이런 그 루스 테스트 자세로 해서 적외선 촬영을 하게 되면은 온도 차이에 의해서 흉곽출구 증후군을 어느 정도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나오지 않는 게 91% 또는 97%라는 통계도 있거든요. 기본으로 엑스레이도 찍고 또 다른 정기검사도 하고, 목 주위의 모든 병들이 MRI나 근전도로 괜찮다 할 때 흉곽출구 증후군을 진단하게 되는데, 이 흉곽출구 증후군의 진단 자체에 대한 확신이 적고 우리 의사들도 이걸 확실하게 진단 붙이기가 쉽지 않는 질환입니다. 비수술적 치료를 시작을 하거든요. 흉곽출구 증후군은 일단 그 목이나 어깨의 그 자세가 잘못돼서
병이 나오기 때문에 목 물리치료, 어깨 물리치료, 그 다음에 약물치료 이렇게 처음에 시작을 하면서 흉곽출구 진단도 더 확진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걸로 잘 안 될 때 흉곽출구의 제일 앞에 있는 전사각근이 있거든요. 전사각근에 대한 주사치료도 우리가 시행을 합니다. 물론 전사각근 주사치료는 치료 효과가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치료가 안 됐을 때 이제 우리가 만성 질환이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런 그 비수술적 치료로 증상이 좋아지지 않았을 때 또 증상이 심해서 자기 일상생활이나 직업에 잘 종사할 수 없을 때 통증이 24시간 계속되어서 수면 장애도 있고 이럴 때는 우리가 수술을 생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 흉곽출구 증후군은 목 자세에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거북목을 물리치료로 치료를 하고 어깨 주위의 근육도 스트레칭을 하고 뒤에 견갑골도 그 근육이 또 이렇게 스트레칭 됩니다. 그래서 견갑골 물리치료를 하고 마지막에는 소위 횡격막 운동을 해줘야 되거든요. 심호흡 운동을 하면은 흉곽출구 증후군 증상이 많이 완화가 되게 돼 있습니다. 수술 치료는 이 흉곽출구를 이루고 있는 해부학적 구조가 삼각형이거든요. 수술은 그 삼각형의 앞쪽에 있는 전사각근을 없애줘 가지고 압박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밑에 1번 늑골을 잘라줘 가지고 흉곽출구를 이렇게 편하게 해주는 수술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저희 정형외과에서는 앞에 그 전사각근을 이렇게 절제해주는 수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수술 치료는 굉장히 결과가 좋습니다. 어떤 분은 수술실에서 나와서 마취 깨면서 증상 호전을 됐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전사각근을 절제한 후에는 목 보호대를 3주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입원 기간은 한 4, 5일을 하거든요. 어떨 때는 일주일까지 할 수 있고, 일주일 정도는 입원 후에는 집에서 2주간 지낸 다음에 3주 후에는 그 보호대를 푸는데, 근데 이 수술의 단점은 재발이 20%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발이 안 생기도록 거북목을 방지하는 재활치료, 어깨 스트레칭 이런 운동을 꾸준히 수술 후에도 계속하도록 우리가 환자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흉곽출구 증후군의 재활은 수술 전에도 비수술적으로 물리치료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본인이 배워가지고 본인이 집에서 할 수도 있고 병원에 가서 재활치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수술 후 2개월 후에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수술 후에도 이건 자세 때문에 나오는 병이기 때문에 일하는 자세나 본인이 꾸준히 노력을 해서 특히 거북목이 없도록 이 자세를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수술 후에 환자들한테 50분 일하고 10분간은 꼭 스트레칭하고 심호흡도 하고 이렇게 쉬는 시간을 가지세요. 계속 일을 하시면 재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흉곽출구 증후군이 몇 가지 타입이 있는데 만세해서 오는 그 흉곽출구 증후군이 있습니다. 군인들한테 많이 오는 흉곽출구 증후군인데 그것은 그렇게 많지 않고 요즘 흉곽출구 증후군은 컴퓨터나 스마트폰 때문에 온 거거든요. 오늘 말씀드리는 흉곽출구 증후군, 거북목으로 오는 흉곽출구 증후군은 1번이 거북목을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 하는 자세도 컴퓨터를 올리거나 또는 의자를 낮춰서 이렇게 고개를 숙여서 컴퓨터를 하지 않도록 이 거북목을 막는 게 1번이고 50분 일을 한 다음에는 꼭 10분간은 목이나 어깨 또는 흉부 근육들을 스트레칭하고 심호흡 운동을 꼭 하고 이런 예방적인 운동을 하면 흉곽출구 증후군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흉곽출구 증후군은 진단 자체가 이걸 확진하는 계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정신과나 또는 복합통증증후군으로 진단을 해가지고 통증치료로 보내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병원을 찾아서 치료를 하시기 바랍니다.